점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현대인은 카페인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카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고요.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렇게 먹게 되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우리가 초콜릿이나 아니면 커피나 그냥 이렇게 일종의 자연적인 열매죠. 우리가 뭐 과일에 여러 가지 들어있듯이 그런 자연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콜레스테롤도 낮추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을 일부 낮추기도 하고 치매 예방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초콜릿도 우리 까만 진한 초콜릿 보면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네. 뭐 초콜릿도 거기에 함유된 여러 가지 음식들 때문에 오히려 뭐 살찌게 한다든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듯이 커피도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네, 카페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반대로 카페인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을까요? 그렇죠. 카페인 하면 이제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제는 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물이 실제로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쉽게 하는 거 우리 커피 많이 마시면 가슴이 콩콩 뛴다든가 예. 아니면 손끝이 약간 떨린다든가 이렇게 좀 흥분시키는 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흥분들이 주로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안하다든가 아주 쉽게 흥분해진다든가 그다음에 잠을 잘 안 온다든가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기에 작용해서 속이 좀 메스꺼리게 된다든가 뭐 쓰리게 된다든가 이런 양리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네. 저도 이 카페인에 좀 예민해서 방송 전에 커피 마셨다가 이게 심장 뛰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커피를 많이 드셔도 잠이 잘 온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은 덜 뛰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내성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성이 생긴 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약을 갖다가 많이 먹으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좀 덜 나타나서 약을 갖다가 늘려 먹는다. 이게 이제 소위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내성이 잠자는 데에도 생기고 가슴이 콩콩 뛰는 데도 생기고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도 자주 마시게 되면 그런데 조금 내성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편한 것은 조금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군요.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커피를 먹어도 잠을 잘 자거든요. 이렇게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내성이 쉽게 생긴 거죠. 네. 내성이 생긴 거에서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각성 효과는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잡니다. 실은 그 사람들마다 밤에 뇌파를 찍어보면은 커피를 안 마셨을 때 깔끔한 뇌파보다는 자꾸 자극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덜 느낀다는 거지 그런 자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이제 졸릴 때 커피 마시면은 항상 각성은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각성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양리작용은 내성이 생기더라도 계속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해로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성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그럼 많이 마셔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가 하는 해로움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인데 예. 자 그런가 하면 카페인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예. 커피하면 아무래도 소위 대사를 빨리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커피에다가 우리 뭐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다가 함께 뭐 설탕이나 크림을 먹기도 하고 뭐 커피 마시면서 군것질하기도 하면 그렇죠. 오히려 다이어트에 해롭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냥 아주 커피만 블랙커피처럼 마신다면은
그거는 에너지 대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 카페인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페인이 이뇨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뇨 효과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탄력들을 좀 한다든가 아무 수분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것들은 피부에 해로운 효과고요. 뭐 또 억지로 피부에 이로운 효과를 얘기하자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효과 같은 거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항산화 효과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좀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그런 도움은 되겠지만 피부에 커피가 도움이 된다 또는 해롭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 자, 카페인의 양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카페인이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이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페인이 단점 중에 하나는요. 이게 철분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음식 마시고 먹은 다음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은 칼슘이나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칼슘이나 철분 흡수가 덜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철분 흡수가 덜 된다면은 뭐 빈혈이 쉽게 온다든가 칼슘 흡수가 덜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칼슘이 조금 더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을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이게 뭐 골다공증을 직접 만든다는 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카페인 섭취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예 카페인을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카페인을 하루에 얼마쯤 마십니까? 뭐 한 400mg 정도 마십니다. 400mg 정도까지는 뭐 별 해가 없습니다.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임산부는 아까 말했던 이뇨작용이라든가 심장이 조금 심장을 쉽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부들은 체내에 있는 수분량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때문에 심장이 조금 무리한 상태에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커피를 일반인처럼 많이 마시면 조금 해롭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섭취량을 300ml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커피가 직접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줄여서 마시고 주의해야겠구나 정도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카페인이 적게 들어간 뭐 디카페인 음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극단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디카페인 음료는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실은 그렇진 않아요. 예. 디카페인이라도 카페인이 좀 적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디카페인이라는 건 우리 커피에서 그냥 나오는 그 출출물 중에 카페인 부분을 일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많은데 커피라는 게 커피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갖다 그렇게 섭취하는 거고 그게 상당히 각성 효과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은 역시 몸에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커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카페인 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양리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라는 것들은 확실히 적습니다. 네. 끝으로요, 건강을 좀 해치지 않으면서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환자를 만나게 되고 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커피 없으면은 정상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자주 마시면서 각성 효과를 그때그때 내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처럼 붉게 자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각성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커피 없이는 생활하기 좀 힘든 조금 뭐 이렇게 쉽게 피곤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찔끔찔끔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신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묽게 해서 마신다. 라는 것들만 주의한다면 커피가 아주 나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생활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면도 가지고 있죠. 예, 오늘 커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과 관련해서 워낙
요즘에 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헷갈렸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저는.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개인마다 각각 다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과유불급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죠?